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 거래소와 코스닥 약간 조금 틀리네요. 거래소는 약보합세, 코스닥은 강보합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쪽과 프로그램에 대한 매수세는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지금 현재 11시 시점인데요. 물량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점점 이제 매수에 대한 강도가 조금 약화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 쪽과 외국인 쪽 각각 290억과 112억을 좀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특히나 기관 쪽에서는 오전장에 상당히 큰 폭의 매도 물량이 좀 나왔었죠. 아마도 그 위메이드 쪽에서의 물량이 시초에 대량으로 좀 나온 그런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61선을 안착을 해 놓은 그런 흐름들인데요.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이제 다시 또 관망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요,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습니다. 전화 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있고요. 좀 더 수월하게 상담해드리고자 두 대의 전화를 설치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와 비중을 함께 올려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있죠. 수익으로 이끌어줄 멘토가 필요한 분들께 나름대로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정예사단에 일주일 무료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현대건설을 매수를 하셨어요. 61,10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현대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 중에서는요, 지금 삼성그룹주와 GS건설을 빼고 나면 다른 종목군들은 뭐 대우건설 정도 들 수가 있겠네요. 대형사들 중에서는.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역배열 추세대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락 추세대도 일단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아마도 이 121선 라인대죠. 이 121선 라인대가 추세 하단권역의 상단권역이죠. 상단권역의 저항자리대로 분류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올해의 흐름들을 보시게 된다면 61선에 대한 저항을 지속적으로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한 차례 돌파 시도가 나오는 듯 했으나 바로 밀려버렸고요.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1선에 대한 저항 자리대로 지금 자리매김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3월경에 저점을 찍은 그 모습들이 이중바닥의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단기적으로 곧 저점을 서서히 높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6만원 정도 자리대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교체를 하는 방법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삼성그룹주들, 특히나 이 삼성엔지니어링이나 삼성물산, GS건설. 근데 GS건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에 대한 그 부분들이 좀 있고, 이제 권리락이 좀 당했으니까. 그리고 삼성그룹주들은 여전히 지배구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이 조금 더 보유를 했다가 종목을 좀 바꿔보는 게, 만약에 건설 섹터를 보게 된다면 현대건설 말고 다른 쪽으로 좀 선택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목표가는요, 단기적으로 보면 61선 자리대를 넘어가야 돼요. 이 자리대가 56,000원인데, 이 자리대가 안착이 돼야지만 121선 라인대죠. 57,000원 자리대까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일단 단기적으로는 57,000원대까지는 보유를 해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기로 보게 되면 일단 56,000원대 1차, 57,500원, 57,000원 요 자리대가 2차, 요 저항 라인대다. 근데 61,000원이면 아마도 손절은 리스크 관리하기에 다소 좀 힘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중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뭐 매수가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 이후가 될 거라는 거, 적어도 이제 이 나뭇잎이 바뀔 때쯤 뭐 가을 정도가 좀 되겠죠. 그 정도까지는 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신일산업이에요. 2,830원에 7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신일산업을 한번 보시게 되면 성수기로 좀 진입을 하죠. 선풍기, 그죠? 그리고 테마성에 대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무슨 테마, 뭐 대선 관련해서 테마주로서로 움직임이 좀 나왔었고, 뭐 M&A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최근의 모습을 보시게 된다라면 한 차례 상승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이 폭만큼 올라갔죠. 이 폭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단기적으로 좀 보셨기 때문에 저점 라인대를 이탈해 주면 안 돼요. 그 자리대가 약 한 2,650원, 40원 이 자리 되거든요. 요 자리대가 아마 깨지게 된다라면 2,400원 이하권역으로 한번 밀리진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밀리게 되면 한 2,300원대 중반, 중초반권역까지 밀릴 수가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그렇다면 11선이죠. 2,640원 라인대가 깨지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약 한 2,900원 정도대 오게 되면 비중 70%예요. 비중 너무 많습니다. 비중을 절반 이상 좀 줄여놓고 가져가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시게 된다라면 저항 자리대죠. 월봉상 보시게 되면 저항 자리대에 진입을 해 있단 말이에요. 쉬어가야 되겠죠. 그 후에는 아마도 약 한 3,500원에서 3,200원 정도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2,900원 정도 오게 되면은 절반 정도는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는 3,200원에 3,400원 정도까지 끌고 와보신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G3BNT. 뭔 종목이죠, 이거? G3BNT라는 종목을 매수를 하셨어요. 3,850원에 100%입니다. G3BNT 한번 볼게요. 사명 변경한 것 같은데요. 자, 제가 미리 이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종목 상담을 하면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서서히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비중이 점차적으로 거의 막 소위 몰빵 스타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중소형 종목군들의 비중이 과다하게 포진이 돼 있다는 거. 사실 제가 인간 지표를 상당히 중요시하게 보거든요. 개별주 위험 신호가 서서히 오는 것 같다라는 거 느껴집니다. 그 부분 왜 말씀드리느냐? 리스크 관리할 때 확실하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곡소리 납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3,850원에 100%를 매수를 하셨어요. 꼭지에 매수를 하셨죠. 만약에 이 자리대 깨지게 된다라면 시간이 더 소요가 됩니다. 즉 3,200원 자리대거든요. 이 자리대가 깨져버리게 된다라면 아마 3,000원 깰 겁니다. 3,000원 깨는 흐름들이 나올 것이고 많이 밀려버리게 된다라면 2,500원대까지 재밀릴 수가 있어 보이네요. 증거금 100%인데 실적 한번 볼게요. 실적이 좀 잘 나오느냐 그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뭐 실적은 뭐 좋지가 않네요. 뭐 소위 말해서 개판이다 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교체 매매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왜 이런 종목에 100%를 매수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상증자 물량도 출회가 됐단 말이죠. 유상증자에 대한 물량이 차익 욕구가 나오게 되면 밀려 내려옵니다. 분명히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200원 깨면 리스크 관리 하시는 게 좀 좋다.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도 1차적으로는 3,500원대
61선 자리대가 그래도 기본적인 절반 정도의 되돌림 자리대가 될 겁니다. 이 자리대가 오게 되면 비중 서서히 줄여나가는 전략이 저는 좋다고 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코디에스네요. 4,1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코디에스를 보시게 되면 4,100원 정도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4,100원인데 일단은 저점 자리대를 깨고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죠? 저점 자리대를 깨고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약 한 3,300원 정도 때까지는 조금 자리가 밀릴 자리대가 좀 보여집니다. 일단 하락 추세대를 이 모양식으로 좀 그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양새로 좀 그려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얼추 하락 추세 때 하단권역까지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코디에스 같은 경우는 고속 충전 이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이 나름 좀 괜찮기 때문에 아마도 이 코디에스도 1, 2분기 실적은 좀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기술적인 반등 시도는 좀 나올 겁니다. 이제 서서히 하방 경직을 좀 보일 때가 왔고요. 그러고 난다면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4,100원 정도 때,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때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일단 3,2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대한유한에요. 61,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10% 손절가 목표가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물어보셨어요. 대한유한 한번 볼게요. 61,0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 매수 포인트는 좀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61,0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우선 여기서 요걸 보셔야 돼요. 여전히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대를 그려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61선에 대한 저항 자리대로 일단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되면 요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 폭을 넘어서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죠. 그죠? 그러면 64,000원 정도 대예요. 64,000원 정도 대가 하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일단 익절을 해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지고 가서 약 한 7만원 정도? 7만원 정도까지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게 단기적인 시각이고요. 중장기적인 시각을 보게 된다라면 대한유화가 하반기 때 실적이 좀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7만원짜리 때는 충분히 넘어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8만원도 넘어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일신석재를 매수하셨어요. 1,060원이네요. 15%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일신석재 한번 볼게요. 자, 일신석재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지금 횡보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뭐 평창 동계올림픽이나 아니면은 뭐 이상한 테마에 좀 엮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차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요거 또 하나 뭐 한번 테마를 띄우거나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 보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흑자 구도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가 않다라는 거. 이게 조금 부담 요인입니다.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 일신석재도 나름대로 괜찮은 수혜가 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이 종목이 저점 자리대를 이탈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러한 흐름들이 수렴 과정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렴 과정이 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 1,200원 언저리 1,150원 요저리가 오게 되면 저항 자리대로 좀 부딪히지 않겠나 싶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자리대를 저항 자리대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1,000원 이탈하면
그냥 매도하고 종목 교체해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원익 IPS예요. 9,600원. 5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원익 IPS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를 자, 보시게 되면 9,6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요. 외국인이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기관 쪽에서에 대한 부분들 매도 물량이 이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개인이 오히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주봉 차트 한번 볼게요. 거의 이제 신고가의 흐름들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나오진 않을까. 다만 이제 50%세요. 그죠? 전고점까지 올라온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자리대에서는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절반 정도를 일단 매도를 해 주시고, 즉 차익 실현을 좀 해 주시고 나머지 물량만 끌고 가보시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그렇게 좀 보시고요. 만원도 너무 확인하는 과정인데 한 1,500원 정도, 1,500원 정도를 이탈하게 되면 전량 차익이라는 관점, 그리고 지금 자리대에서는 조금 챙겨놓고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ICD네요. 11,350원이네요. 7%. 자, ICD 11,350원. 대량 거래가 동반됐죠. 그리고 나서 올랐다가 빠졌습니다. 저점을 깨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 폭만큼 밀려 내려오는 부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그죠? 요 폭만큼 밀려 내려오는 건 아실 건데, 여기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이 갭자리를 메울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어느 정도 바닥 권역을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A3 장비 라인에 대한 발주? 뭐 여기에 기대감이 좀 형성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은 좀 나와줄 수 있어 보입니다. 한 11,000원 정도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를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10,000원 깨지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리움쿠첸이네요. 11,30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리움쿠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300원 고점 자리 때 좀 매수를 하셨어요. 그죠? 고점 자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이거 왜 올라갔죠? 리움쿠첸 1,000원대에서부터 거의 1,000%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1,000%. 근데 더 올라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자회사 쿠첸에 대한 부분들, 뭐 상장 뭐 얘기가 슬슬 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저점을 깼다라는 얘기는 일단 박스권역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대죠. 12,400원 고점 자리대에서부터 만원, 이 자리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원 부근에 오게 되면,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 즉 61선 깨면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고, 12,000원대까지 금방으로 오게 됐다라면 단기 매도 관점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근데 만원을 이탈을 하든 12,400원 이탈을 하든 간에 거래량이 동반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그 방향성대로 따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보유, 그 다음에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따라서 매도,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S1이네요. 8만원입니다. 비중은 5%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S1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이 종목도 많이 올랐어요. 자, 상승 추세대를 그려놓고 난 이후에 이 폭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폭만큼 빠져내려오죠. 많이 빠져내려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약 한 74,000원 정도까지 빠질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21선까지 깨졌다라는 얘기는
기간 조정에서 가격 조정까지 함께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격 조정이 좀 세게 나왔단 말이에요. 고점 대비해서 한 13%, 14% 정도 밀렸는데 120일, 즉 경기선이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거,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시고요. 8만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은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73,000원 정도 때까지 좀 열어놓고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73,000원짜리 때까지 일단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83,000원, 82,000원, 61선 라인대 있죠? 요 자리대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되돌림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요 자리대가 일단 한 번쯤은 잘라줄 자리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CTC바이오입니다. 2150원, 70% 너무 빠졌는데 매도할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자,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잡아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저점이 깨지면 일단 피하고 보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오늘 뉴스 나온 게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살짝 보실게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CTC바이오 국세청 특별조사국 투입, 수십억 세금 자진 납부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진 납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날 하한가가 갔다라는 게 이미 알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아무런 그 루머나 악재라든가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 회사에 전화했을 때에도 오히려 당황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먼저 알고 나서 누군가는 매도를 때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이 아니고 나서는 이렇게 빠질 부분들이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21,000원짜리 때는 21,1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다는 얘기는 지금 손절 타이밍을 놓치셨어요. 그러면 이미 악재는 노출이 됐기 때문에 반등을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 15,000원대? 그 자리 때까지는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때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비중이 상당히 좀 크게 들어가셨어요. 비중이 크게 들어가셨다라는 거는 리스크 관리도 좀 같이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에코에너지예요. 9,900원. 10%입니다. 자, 에코에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에너지도 보시게 되면 액면 병합을 했네요. 9,900원짜리 때면 이미 이 종목은 저점이 깨졌어요. 그죠? 저점이 깨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지금 그 종목군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셔야 돼요. 다행인 거는 지금 10%시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일단은 기술적인 이제 하방 경직을 조금 보일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 너무 크게 보시는 마세요. 한 8,500원? 8,500원 정도 일단 보시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종목 교체를 해보자는 말씀 좀 드릴게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당첨자는요, 9825님이 아니구나, 1249님, S1 문의하신 분 당첨 드리겠다. 일주일 멘토링 이용권 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제가 수급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지금은 오버슈팅입니다. 오버슈팅 구간에서 지금 요 폭을 그대로 갖다 붙여보게 되면 이 자리대예요. 이 자리대까지 지금 상단권역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자리대거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러면 한 차례는 상단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아줘야 됩니다. 지금은 기술적 분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수급적으로 보는 게 조금 빠릅니다. 결국엔 프로그램에 대한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고 외국인 쪽에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약해요. 만약에 매도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수 조정을 받게 되면 많이 받으면 이거 한번 1960 한번 또 찍으러 갑니다.
근데 적당히 받으면 1980포인트 정도 대. 왜? 그 자리대에 갭이 하나가 있어요. 갭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많이 밀리게 되면 한번 1960 한번 보러 가는 게 훨씬 더 증시가 상승하기엔 도움이 될 거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지금은 수급을 위주로 좀 체크를 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